최근 발표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153억 원을 투입해 추진한 전통시장 내 청년 상인 육성 사업 중 상당수가 폐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년 창업 사업이 잇따라 실패하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탁상 행정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청년 창업이 중요한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우리 청년 일자리의 사회 경제적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5년간 청년 실업률이 2배로 증가되었고요. 또 총 실업률 대비 청년 실업률은 3배 수준으로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청년 창업이 이제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청년 실업률이 2배로 증가하면서 최악에 치닫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광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 제조 기반 시설이 부족해 청년 창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늘어나는 청년 실업률에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는 청년 창업가들. 과연 그 꿈은 실현되고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알아보고 시민들의 민원을 들여다보는 동네결사입니다. 오늘은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지연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죠. 이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나 이 청년들의 창업을 좀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청년 창업 지원 사업 어떤 겁니까? 네, 지금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은 이 청년 실업률이 지금 네. 9%에 가까이 이제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청년 CEO들이 겪게 될 어려움들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창업을 위한 교육이나 또는 창업 기초 자금 그리고 인프라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들을 말합니다. 청년들이 취업난에 지쳐서 아무런 준비 없이 무작정 무리해서 창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때로는 과감하게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들이 창업 실패로 인한 위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도록 정부와 각 지자체가 도와주는 것이 사업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청년 창업 지원 사업에 적용되는 대상 청년은 보통 만 20세 이상에서 만 39세 이하를 말하는데요. 이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청년 지원 사업에는 이 정부 차원의 지원도 있고 또 지자체 차원의 지원, 또 유관기관 차원의 이런 지원도 있는데 청년 창업을 위한 이런 지원 프로그램들 상당히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프로그램 자체가 실제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원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이 이제 중소벤처기업부도 있고요. 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이런 단체도 있습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업을 몇 가지 살펴보면요. 제조업이라든지 지식서비스 업종 이런 쪽의 기업에 대해서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창업자들의 사업화를 위해서 창업을 준비하는 공간 그리고 교육, 코칭, 기술 지원, 사업비 지원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청년 창업 사관학교 사업이 있습니다. 광주에도 이 부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또 어플이나 콘텐츠, 소프트웨어, 융합 이런 유망 지식 서비스 분야의 창업 및 사업화를 희망하는 만 39세 미만의 예비 창업자들 경우에도 새로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스마트 벤처 창업 학교 사업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이제 마련을 해놓고 있어서 한 번에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앞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는 것들을 미리 공고를 해두고 있습니다. 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는 청년 상인들이 이제 창업을 조금 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게끔 시장 내 점포를 활용해서 점포를 이제 개선을 해준다든지 교육이나 홍보 마케팅 그리고 지원단 운영 비용 등 청년 창업 지원에 필요한 부분들을 비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창업을 희망하는 이런 청년들에게는 좋은 기회이자 또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하는 이제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또 오히려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아무래도 이 정부 지원 사업 자체 그 내용 자체를 모르고 있다가 또는 신청 시기를 잘 몰랐다가
나중에 창업을 하고 나서야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으시고요. 또 우선 청년들이 단기성으로 지원을 받고 창업에 뛰어들다 보니까 네. 이 지원이 끊기는 순간부터는 또 다시 사업이 어려워져서 네. 결국에는 조기 폐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창업에 필요한 부분은 첫 번째가 이제 자본, 인력, 노하우가 이제 가장 중점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은 아이디어는 많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금이나 인력이나 노하우가 없이 진행되다 보니 거기에 따라서 이제 창업을 할 수도 없고. 네, 그렇다면 정부의 바람만큼 청년 창업은 늘어나고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희망을 가지고 개업한 이 청년 창업이 폐점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임창욱 교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2017년 국감 자료에 의하면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받은 청년 창업자들의 40%가 사업 종료 후에 바로 폐점을 했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그 폐점률은 사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살아 있으나 지금 영업을 하지 않는 그런 창업자들까지 포함하면은 약 한 70% 정도가 거의 폐점을 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청년 점포의 휴업 폐업의 이런 실태는 2배 가까운 70%에 육박하다고 하는데 중소벤처기업부의 이 자료와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는 이 자료,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네, 사실상 이 중소벤처기업부도 취업률과 이제 창업 성공률을 네. 높이기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 예산 규모가 결코 이제 작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성과를 내어주어야 한다는 좀 부담감 또한 있을 텐데요. 그 부담감은 결국 이 청년 상인들의 그 숫자 자체만을 늘리는 그 실적 위주로 이제 신경을 쓰게 되는 측면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시적으로 이 실적 자체, 그러니까는 청년 상인들의 숫자만을 일시적으로 올린 뒤에 네. 그 수치만을 좀 발표를 하고 사후 관리에는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지원이 끊긴 뒤에는 폐업률 자체가 높아지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와 통계 수치 자체가 달라지게 된 원인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반면 청년 스타트업 기업의 임원은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지원을 받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나 이런 지자체에서 도움을 주는 게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냐면 실제랑 이론이랑은 되게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그런 거는 생각도 안 했었고, 그리고 일단 제가 창업을 할 때는 그런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거에 있는 게 몰랐었어요. 홍보나 이런 것도 안 됐기 때문에 어디서 이런 거를 들어야 될지, 어디서 이런 걸 배워야 될지 전혀 몰랐던 상태였거든요. 청년 창업이 축소되고 있는 이유에는 청년들의 자질 문제가 작용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청년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고 합니다. 재기에 대한 기회가 많기 때문에 또 쉽게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좀 인내력이나 노력이 필요한데요. 청년층의 이제 경험 노하우가 조금 쌓일 필요는 있고요. 양질의 창업 프로그램을 육성되어서 그걸 이제 통해서 재기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양질의 좋은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되는 게 이제 기본 전제인데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성공 유망 아이템을 발굴해서 4주간의 이론 교육, 16주간의 점포 체험 교육을 통해서 2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창업 시 1억 원까지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두 번째로 좀 소개할 수 있는 게 청년 창업 사관학교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이제 선발에서부터 엄격하게 선발하고 또 맨투맨으로 창업팀이 붙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최대 1억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창업 계획에서부터 또 사업 확대, 해외 수출까지 도모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은 창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각종 창업 프로그램인데요. 젊은 층들,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우리 청년 비즈쿨이라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또 기존 정년층,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기술 창업, 또 사업화 지원, 또 R&D, 해외 판로 이런 등의 창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청년들의 이 사업을 좀 안정적으로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뭐 그에 따른 교육도 함께 동반돼야 한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인데요. 현재 청년들이 창업에 있어서 가장 좀 어렵게 생각하거나 걸림돌이 되는 그런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네, 먼저 이런 사업 내용 자체에도 사실 네. 허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청년 창업자들이 과연 이 창업에 뛰어들어서 제대로 유지해 나갈 수 있을 만한 자질이 있는가에 네. 대한 부분들도 사실 검증이 되지 않은 채 창업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이 창업에 대한 네. 문제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창업과 취업은 분명히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그런데도 당장 취업이 되지 않으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지원금만을 보고서 아, 네. 창업에 뛰어드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아서 결국에는 지원금이 끊기게 되면 뭐 돈이 또 벌리지 않고 지원금조차도 없으니까 폐점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이 전통시장에서의 그 창업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 상인들과의 그 불협화음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결국에는 청년들이 창업에 뛰어드는 과정 자체, 그 준비 과정 자체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결국에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보통 청년들이 창업을 하게 되면 뭐 그 분야에서 좀 끝까지 열심히 해서 잘해보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있을 텐데요. 근데 일부에서는 지원금만을 노리고 창업을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원금을 받고도 사실은 이 지원 사업을 제대로 충실히 네. 원래 본래 취지만큼 이제 운용해 나가지 않는 네. 그런 청년 창업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본래 취지에 맞지 않은 창업 활동을 하셨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다른 프로그램의 지원 자격 자체에서 그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들이 네네. 많이 있고요. 이런 사업 자체의 규제 이외에도 결국에는 또 지원금 자체를 타낼 목적으로 아, 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지원 사업에 맞는 뭐 다른 지원 사업에 맞는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데 이제 이 지원금을 유용하는 경우에는 아, 네. 결국에는 그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 자체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정부의 청년 창업 정책들이 실효성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할 텐데요. 임창욱 호남대 교수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들은 뭐 1년 혹은 길면은 1년 6개월 이내에 창업자를 모집하고 교육시키고 멘토링을 통해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을 시킵니다. 그리고 점포를 임대하고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냈고 또 직기 비품을 구매를 하고 또 인테리어를 이렇게 해서 이제 모두 끝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창업 성공이라는 게 이런 그 개점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개점 이후에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홍보를 하느냐라는 것에 관건이 돼 있는데 창업 이후에는 사업 지원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정작 도움을 받는 곳이 마땅치 않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청년 창업자들이 가장 기대하는 지원에서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자금 지원일 것입니다. 현재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사용 용도가 범위가 너무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사용에 대한 증빙 서류가 너무 복잡하고 방대해서 실질적으로 창업 희망자들이 창업 준비 시간보다는 지원금을 사용하고 서류 준비하는 시간에 많이 할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상당히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청년 창업들이 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개선해야 될 점들이 있어 보입니다. 청년 창업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인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집안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안정적인 직업 놔두고 왜 사업을 하냐, 아니면 주변 사람들도 그 어려운 사업에서 너가 돈 어떻게 벌래? 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창업을 하는데 되게 어려운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안정적인 직업을 찾는 것 같고, 정부 지원이나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은 어디 가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이런 게 홍보가 되게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청년들이 이런 처음에 스타트업을 가지고 있다면은 SNS를 되게 많이 활용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되게 찾아볼 수 없고 직접 찾아가야 아는 형태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대학교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 대학교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이런 프로세스나 아니면 정책들이나 이런 걸 되게 많이 배우는데 실제로 창업을 하게 되면은 중소기업이잖아요. 중소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인력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무지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니까 그런 교육적인 문제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청년 창업에 있어서는 이 사회적인 문제나 또 경제적인 이런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청년 창업에 많은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지역의 이 청년 창업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광주 역시 많은 청년들이 사업을 시작했다가 또 네. 실패로 이어지고 좌절하는 경우들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는 뭐 대기업이라든지 제조업 기반 네. 자체가 적기 때문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장 자체가 좀 적은 도시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광주의 청년들은 취직을 해서 타 지역으로 가게 되거나 네. 아니면 창업을 이제 좀 고려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광주에서는 여러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을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광주시에서도 이 청년 창업, 청년 취업 윈윈 프로젝트라는 이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의 6억 7,500만 원 정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0월부터 2년간 청년 창업 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구직자들의 인건비에 그 월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11월 2일에는 광주 청년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이제 열었습니다. 네. 그래서 창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이제 예비 창업자들이 본인의 아이템을 고도화하고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도 했고요. 광주에서는 이렇게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들을 굉장히 많이 네.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 기술 창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그 지식 기반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또 뭐 첨단 산업이나 뭐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는 아이플렉스 광주가 있습니다. 네. 이 단체 같은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지원으로 광주 테크노파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서도 광주 지역의 예비 청년 창업자들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창업 초기 사업화 자금 지원 사업과 같은 것들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이플렉스에 입주한 이 광주 청년 기업이 잇따라서 이제 투자 네. 유치를 좀 받기도 해서요.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가능성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엿볼 수 있었던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근데 현재 이 대부분의 청년 창업 지원은 이 창업 초기에 좀 자금을 단발성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수준이 좀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좀 스타트 기업이라든가 이미 창업을 해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이런 청년 창업자들에게 좀 이런 중간에서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다수의 청년 예비 창업자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네. 3년 이내 기업까지는 대상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 이제 완전 초기 단계가 아니더라도 3년 네. 이내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유지를 결정하는 그렇죠. 그런 네. 시점에도 이제 신청을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창업 후에 3년 이상 또는 3년 이상 7년 이내의 기업을 지원하는 창업 도약 패키지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네. 이미 운영 중인 기업이 사업 모델을 혁신하거나 또는 경영 전략 멘토링이 필요한 경우 또 아이템 검증이나 보강, 뭐 투자 유치, 뭐 성과 창출 프로그램 등 지원받음으로써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운영 중인 상태에서 이제 새롭게 신청을 해볼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광주 북구청에서는 청년들의 창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례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업 교육과 재기 프로그램 운영 등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가지고 저희들이 북구 청년 친화 도시 기본 조례를 제정해서 청년 창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 조례 제정의 내용은 청년들의 권익 증진과 다양한 사회 참여 보장, 자립 기반 형성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활발한 창업과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번 조례를 추진하게 됐는데, 주요 내용은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청년들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청년 네트워크 구성, 또 청년 창업 지원 협의회 구성을 통한 창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 또 청년 창업 기업들에게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의 사항들을 담게 될 것입니다. 네, 청년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이런 도움이 되는 지원과 환경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요. 지금도 창업을 준비하는 이런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청년 예비 창업자들에게 이런 직접적인 또 도움이 되기 위한 또 이런 프로그램들과 제도의 보완들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어떤 조례를 제정하느냐 또는 뭐 법률을 제정하느냐의 네.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것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제도의 정비가 가장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창업하는 여건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는 것도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각 지역마다 또 지자체마다 창업 프로그램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결국 그 지역의 청년들이 창업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환경 자체가 또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상권 특성에 대한 분석과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뭐 어떤 프로그램들이 네. 우리 지역과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분야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창업 장려 부분들도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를 통한 뭐 청년들의 기반 확보나 청년 창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실질화 또는 체계화, 지속화, 사후 관리 뭐 이런 부분들의 관리적인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의 정비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창업 환경 자체 조성을 조금 선제적으로 또는 이런 프로그램들 운용과 함께 같이 동시에 진행하는 것들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의 경제 성장을 위해 청년 창업이 중요하다는 의견은 모두가 입모아 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청년들의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창업까지 계속 좌절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청년들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은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청년들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 정부가 최우선 국정 과제로 일자리 정책을 삼고 있는 만큼 탁상 공론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청년 창업 정책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꿈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청년들, 과연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청년 창업 정책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들은 청년 창업가들의 창업 기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창업을 막 시작한 이들에게는 버팀목이, 창업에 실패한 청년들은 제도적으로 재도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지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동네 결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과거에 청소년 범죄를 일으켰던 아이들이 다시 범죄를 일으키는 재범률은 저희가 조금 수치가 전국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가정 내에서 그 어떤 이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부모님들이 굉장히 바쁜 어떤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뭘 하고 있는지조차도 잘 알지 못하고 계시고 직접적인 지도가 전혀 들어가지 못하니까